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기술과 기업, 그리고 재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곳은 주경기장입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기아 팬인데요. 요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리그 우승인지 한국 시리즈도 뭐 잘할 것 같고요. 한국 시리즈 언제예요? 저번 시즌에는 완전 악재투성이의 성적도 좋지 않았는데 그런 팀이 올해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 정말 스포츠판에는 영원한 강팀도 약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SK하이닉스, 이 기업도 사실 반도체에서는 콩라인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영원할 줄 알았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수준으로 마구마구 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자고요. 과연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다시 강한 회사가 되었나?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해안과 인재입니다. 먼저 해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소위 HBM이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HBM이 처음 공개된 것은 무려 2013년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HBM이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라는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픽용 DDR-램, GDDR보다 성능이 압도적이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3배가 넘게 비쌌거든요. 심지어 삼성전자는 2019년에 HBM 시장에서 우리는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HBM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술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AI 시대가 열리고 GPU가 대세가 되면서 GDDR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HBM이 메모리 시장의 핫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HBM의 성장 속도는 정말 시장의 생각보다도 훨씬 빨랐거든요. HBM의 가치가 인정받더라도 전체 D램 판매량 중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한 2026년 즈음에는 전체 D램 시장의 10% 정도를 HBM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인재입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이직을 위해서 SK하이닉스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하이닉스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 삼전 다니고 있는데 여기로 이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삼성전자에게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심지어 면접관들에게서까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SK하이닉스가 경력직 채용을 시작하면 삼성전자가 긴장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직원들이 연차 내고 하이닉스 면접 보러 갈까봐 임원급들이 긴장하고 있어서 연차 쓰기 부담스럽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니까요. 월급, 복지, 워라밸 이 3박자를 하이닉스가 제대로 맞춰줬기 때문에 인력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겠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기술 집약적이면서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강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HBM 강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하이닉스를 HBM 1위 기업으로는 보지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 적극적인 DDR5 기술 개발과 캐파 확충입니다. HBM 시장과 다르게 일반 D램, DDR-램 시장은 굉장히 규격화된 산업이에요. 그 규격에 맞출 수 있다면 성능보다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막대한 생산 능력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낳고 결국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죠. 기술 개발 역시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삼성전자 별명이 뭔가요? 공정의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진짜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죠. 일단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DDR5 미세 공정 10나노 1C 기술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어쨌든 HBM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반 DDR-램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픈 손가락인 낸드 플래시는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과연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 될 수 있을까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강한 회사가 되었나, 그러면서 해안과 인재 얘기를 해봤는데요. 해안을 갖고 경영을 펼치고 또 인재 영입 전략, 이런 큰 틀을 짜는 건 누구죠? 바로 기업의 리더들입니다. 다음 후반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두 라이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리더십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리더십의 차이는 어떤 일들을 불러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